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은 이제 리가캠 바이오 관련돼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꾸준하게 지금 블로그에서 디벨롭해 나가고 있는데, 영상으로 좀 올해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마침 뭐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타점도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안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나 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그럼 리가캠 바이오 창사 일의 최대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어요. 24년에.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서 25년에 어떠한 파이프라인, 엄청난 그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국가대표 ADC 기업 성장 엔진에 대한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가캠바이오는 이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이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ADC 분야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오리온한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투자를 받아서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이게 바이오 기업이 맞나 할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겁나게 풍부합니다. 엄청나게 풍부하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 수많은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오에 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당장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플랫폼,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가켄바이오가 원래 콘주올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DC의 가장 문제 중 하나가 독성이거든요. 이 독성을 잡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주올 기술이 적용된 ADC 치료제들의 임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쟁 약물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치료 효과와 또는 이제 가장 장점 중 하나가 이 낮은 부작용이에요.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ADC 치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이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기술 수출을 한 바이오 기업이 바로 이 리가켄 바이오예요. 뭐 알테오젠은 대규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알테오젠보다도 기술 수출 부분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뭐 넘버 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ADC 기반에 대한 플랫폼 기술 이전도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거기 일본사로 이제 그 그 진행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실적 부분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진짜 오노약품 얀센에서 이제 대규모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오노약품에 대한 오노약품 공업과의 그 기술 출한 부분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마 다시금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엄청난 기술 수출에 대한 이력을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력은 인정은 충분히 받았다, 검증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실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ADC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죠. 뭐 유방 해가지고 뭐 LCB 7184, 지금 오늘은 이제 84랑 71 요거를 좀 이제 알아볼 건데, 그러면서 뭐 97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 국내를 대표하는 ADC 국가대표 ADC 전문 바이오 기업이에요. 명불허전. 그래서 뭐 5개 ADC 임상, 현재 뭐 5개 임상에서 내년에 지금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 요거는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ADC 1위 기업인 다이치 산교의 허투 ADC의 경쟁 약물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 바로 LCB14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임상 단계 진행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얀센과의 이제 N2 대비 우위에서 우위를 점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LCB14는요, 요게 특히 모노텔리 오리스테이틴 F, 그러니까 MMAF로 진행해서 이것 통해서 약물 접합한 이제 ADC예요. 이게 이제 강력한 항암제 성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모노메틸 오리에스틴 F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 강력한 항암제 성분으로 해서 이제 엑사틱한 약물, 이게 항암제 약물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 약물을 이제 내성으로 인한 재발 시장을 타깃하고 있는 부분인데,
허투 ADC의 리드 약물이 이제 에너투 대비 우위성에 대한 입증을 이제 목표로 계속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높은 용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LCB 에너투 대비해서 좀 이제 임상적인 부분도 봤을 때 일단은 객관적 반응 이제 ORR 여기에서도 에너투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반응률을 좀 나타냈어요. 에너투 대비 한 10% 이상 개선된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율 중간값 또한 에너투가 지금 12.1개월인데 이번에 14.6개월로 해가지고 약간 2개월 대비 이제 연장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상황. 다만 이제 PFS의 경우에는 이제 4.4개월로 좀 낮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우, 특히나 독성에서 이제 부작용에서 이제 3등급 이상의 부작용 비율이 26.1%인데 에너투가 56%. 그러니까 이 부분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게 그건 핵심이에요. 이제 부작용. 예, 이 ADC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독성을 통한 이제 부작용인데, 요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13%.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 중단 비율은 0명입니다. 0명.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제 에너투가 각각 42%, 15%를 기록하였고, 그래서 LCB14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투여 중단 또는 사망 환자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에너투의 경우는 2명의 환자가 약물 연관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으로 사망했던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안정성 측면의 우위성이 확인된 점. 그러니까 안정성에서는 독보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LCB14 관련된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적 부분은 어쨌든 기술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주요 이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온화약품 공업 기술에 기술 이전했던 이제 LCB 97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선급금 유입과 단기 마일스톤 유입을 약간 1,000억 원의 영업 수익이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올해가. 그렇죠? 그리고 LCB 114와 가장 기대되는 14, 84,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는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마일스톤 유입, 그리고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LCB14는 이제 중국에서 신약 승인 신청이 진행 예정이에요. 신약 승인. 요것도 역시나 또 추가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LC84는 요거는 이제 일상에서 이제 이상으로 확장 임상이 시작될 건데, 요 부분도 우리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이 파이프라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상에서 이제 향후 후기 임상 데이터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그에 대한 이제 가치가 바이오텍은 확 증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수많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수많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이 임상이 일상에서 이상으로 다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가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독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좀 최근에 좀 눌리는 부분도 이러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모멘텀을 기반으로 봤을 때, 또한 이제 다가올 이제 학회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나 뭐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학회 중 하나인 이제 AACR은 자기 새로운 후보 물질에 대한 자랑하는 자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아스코죠. 아스코에서 또 충분히 그런 긍정적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이 관세부가 영향으로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의약품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좀 때리지 못할 거고, 이것도 결국엔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내주고 하면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학회 일정을 떠나서 임상 진행 일정은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LCB14랑 LCB84, 그다음에 이게 신약 신청을 중국에서는 좀 대기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LCB14랑 LCB84 좀 집중해보고,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 맞냐? 현금성 자산이 대략 1조 원이나 있다. 이런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끌어가고 있고, 특히나 늘 여러분이 바이오텍 하면서 꼭 한 번씩 당하는 게 뭡니까? 물론 수급적인 분도 있고 정보라든지 어떤 세론에 대한 영향이 크잖아요. 세론. 그리고 무엇보다 유중에 대한 우려. 그쵸? 주주 배정 유중. 왜냐면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이오를 이제 투자하면서, 물론 여러분 단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중에 대한 걱정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좀 긴 호흡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늘 이렇게 한 유중 현금성자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더블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최근 끝으로 이제 어제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좀 체크를 해드리면 페이지가 사라졌네요. 제가 이제 링크 잘못 띄고 잘못 따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항체 기사 요약본이 이거예요. 항체 항접부 때 트로델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복통 발열, 요거 부작용이 나타났다. 근데 다른 항체 약물 조법인 LCB84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왔다. LCB84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에 등록되었으며 두 번 치료 후 간전이가 안정적이면 다른 종양은 줄어드는 후퇴했다. 그러니까 요건 긍정적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차트 수급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그캔바이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강력하게 원래 좀 당겨서 볼게요. 요때 지금 연초부터 요 12만 원에 대한 부분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왔단 말이에요. 정말 와 우리는 요거를 곁으면서 가고 사실 이제 요 흐름에서 한번 챙겼죠. 이거는 완전하게 13만 원 돌파하는 흐름 나온다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제 2월 한 이제 둘째 주, 셋째 주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부터 좀 눌림이 받아요. 그러면서 관세 영향 나오면서 다만 제한된 흐름으로 늘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 이거에 한번 돌려서 진짜 여기서 좀 이중바닥 형성하고 나서 12만 원 다시 돌리고 14. 그러니까 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냥 좀 긴 호흡으로 추세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재차 요 방향성은 크게 문제될 것 없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현 시점에서 추세가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요 구간에서도 일단 여기서 다시금 수렴해서 발산으로 가는 구간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1만 3천 원 11만 원 요 구간에서 대체 자리를 잡고 나서 돌림에 나와주고 요때는 이때 한 번 더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흐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LCB84, LCB14 요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 중국에서 뭐 신약승인 신청이라든지 향후 좀 추가 후기 그냥 확장 임상 데이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그캔바이오는 요 정도로 해서 지금 가격대로는 매력적이다. 현재 여러분이 뭐 일단 뭐 몸통 잡고 있어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은 새롭게 좀 지금 뭐 바이오 뭐 살 거 없나 했을 때는 한번 리그캔바이오를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 링크에 제 텔레그램 스터디방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한 번씩 입장해 주시면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뭐 주말 등 해가지고 라이브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 그리고 또 제가 필요한 부분 자료 증거서 리포트 등 계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오늘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 뭐 오후도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뭐 시장은 약간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당하지 말고 추세는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